여러분은 최근 일본에서 한국의 영향으로 교자보다 만두로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CJ제일제당은 일본에서 판매 중인 만두 6종 제품명을 교자에서 만두로 변경하고 미초를 잇는 대형 제품으로 육성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제품명인 비비고 왕교자는 비비고 왕만두로 비비고 물교자는 비비고 물만두로 변경됩니다. 포장지에는 일본어와 영어 그리고 한글로 제품명이 함께 병기되어 일본 소비자가 한국식 만두를 더욱더 정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죠. 현재 일본 시장은 지난해 6,500억 원 규모로 2015년부터 연평균 6.7%씩 고성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지에서 제품 형태와 먹는 방식이 확고해 한국식 만두의 시장 진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CJ제일제당은 이러한 일본의 전형적인 교자와 비교의 맛과 크기 등을 차별화한 비비고 왕교자가 오히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일본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진출 초기인 2018년에는 보수적인 일본 소비자에게 비교적 친숙한 물만두를 앞세워 건강한 맛과 피는 얇지만 잘 터지지 않는 제품으로 브랜드를 소개했는데요. 이후 일본 교자보다 1.5배 이상 큰 비비고 왕교자를 소개하며 한국식 만두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일본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한 비비고 만두 매출은 올해 상반기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성장했는데요. 한국식 만두를 취급하는 점포 수도 1,500개 이상 늘었습니다. CJ제일제당은 현지에서 한국식 만두가 통한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제품명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는 동시에 한국 만두를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함께 진행합니다. 지난달부터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왕만두를 중심으로 만두하다 캠페인을 마련해 온 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TV 광고와 디지털 콘텐츠에서는 비비고 모델인 배우 박서준을 앞세워 만두 특징을 소개하고 있죠. 또한 트위터에서는 먹어보고 싶은 만두 레시피 카드를 골라 공유하는 만두 챌린지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2만 명이 참여해 일본에서 보편화한 군만두 조리법뿐만 아니라 찌거나 튀기는 등의 다양한 조리법이 공유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내년 1월 16일까지 도쿄 시부야 백구 쇼핑몰에서 비비고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딜리버리 서비스를 통해 만두를 비롯한 다양한 비비고 메뉴로 현지 소비자들을 만날 계획이죠. 업계 관계자는 팬데믹 상황에서 내식이 확대하고 한국 여행도 어려워져 일본인의 K푸드 가공식품 관심도가 높아진 분위기다며 말했는데요. 그는 흑초 중심 일본 음용식초 시장에 미초 열풍을 가져온 것처럼 일본 소비자에게 한국식 만두의 매력을 알리고 비비고 만두 열풍을 일본에서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북미권에서는 한국 어묵 맛에 빠져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기준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대비 20.5% 증가한 2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수출은 지난 7월 이후부터 역대 최대였던 2019년의 성과를 넘어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특히 품목별로는 김참치 등 주력 상품을 비롯해 굴럽치까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가별로도 중국, 미국은 물론 아세안, 유럽 등에서의 수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간편이라는 새로운 소비 경향이 화두가 되면서 한국의 어묵이 수출 효자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기준 어묵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6% 증가한 4,100만 달러로 북미 시장에서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죠. 또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통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시장에서도 증가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무슬림 비중이 높은 아세안 식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이 필수인데요. 이는 해수부가 국가별 시장 진출과 마케팅 등에 필요한 총 42종의 식품 규격 및 수출 전략용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할랄 어묵, 할랄 어육 소시지 등 수출국 현지의 식문화 맞춤형 신규 브랜드를 출시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적극적인 시장 개척에 나섰죠.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최근 현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인플루언서를 통한 라이브 방송 등 제품을 현지 소비자들에게 직접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죠. 해수부는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본격적인 해외 소비 시즌을 맞아 지난 6일부터 16개 국가에서 우리 수산식품을 집중 홍보 판매하는 K해산물 글로벌 위크 행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 행사에서는 400여 곳의 대형 유통점, 문화시설 등에서의 판촉 행사를 비롯해 실시간 온라인 판매 방송 등도 병행합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적극적인 상품 개발과 시장 개척 노력으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애로를 해소해 수출 시장의 활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푸드 이외에도 한국의 전자제품이 여전히 인기몰이 중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번 미국에서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제품으로 LG전자의 올레드가 선정되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인 컨슈머 리포트가 발표한 올해 최고의 기술 중 소비자가 사랑한 전자제품에 LG 올레드 TV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올해 최고의 기술로 선정된 총 11개 제품 중 전자제품 부문에는 LG 올레드 TV를 비롯한 5개 제품이 선정되었죠. 이들 제품 중 TV 제품으로는 유일하게 한국 기업의 LG 올레드 TV가 선정되었죠. 컨슈머 리포트는 LG 올레드 TV에 대해 색 정확도와 명암비, 시야각 등을 두루 장점으로 꼽으면서 특별한 단점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LG 올레드 TV 외에 소비자가 사랑한 또 다른 전자제품으로는 애플의 아이폰 13 프로맥스가 가장 스마트한 핸드폰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아이폰 13 프로맥스는 카메라 성능과 배터리 수명 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죠. 다음으로 한국이 세계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일 WFP 한국사무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난 4일 연례협의회를 열고 1년간의 협력 활동을 소개했죠. 회의엔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시리아와 라오스 등 6개국 WFP 사무소의 소장, 부소장 등 최고위직이 참석했는데요. 한국은 2018년부터 쌀 5만 톤을 지원해왔었죠.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등 4개국에 지원하다가 올해에는 시리아, 라오스를 추가했는데요. 에티오피아에서 한국 쌀을 지원받은 소말리아 난민인 사이납 이브라임 씨는 콩과 함께 조리하면 영양가 있고 든든한 식사를 6자녀에게 줄 수 있다며 한국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린 마넨트 WFP 본부 정부공여국장은 대한민국은 WFP의 핵심 파트너로 전략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이뤄진 이번 공여로 수혜자 400만 명이 배고픔을 달래고 위기를 극복할 힘을 키울 수 있었다. WFP의 식량 및 개발 지원을 통해 기하 종식을 달성하고 불과 한 세대 만에 WFP의 주요 공여국으로 거듭난 모범 사례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